테슬라 소식입니다. 상하이 공장 4달 2주일 가동 중단. 설비 개보수. 미국 최대 전기 자동차 메이커 테슬라는 7월 첫 2주일 동안 중국 상하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신랑 재경과 제신망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내 메모를 통해 상하이 공장에서 이같이 생산 대부분을 멈추고 설비를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서 7월 말까지 생산량을 사상 최대인 주당 22,000대 목표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앞서 테슬라가 애초 5월 중순까지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을 주당 8,000대, 모델 Y의 경우 주당 14,000대 각각 생산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가 2개월 동안 록다운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봉쇄가 거의 풀려 정상 수준을 회복한 6월 중순 이래 모델 3과 모델 Y를 주당 17,000대 생산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1-4위 독식. 애플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모델별 판매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석권했다. 22일 시장 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3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5%로 1위를 차지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 출시 제품인 아이폰 12가 판매 순위 4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 제품은 5,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2 울트라 5G가 점유율 1.5%로 5위에 랭크됐다. 중저가 모델 갤럭시 A13은 점유율 1.4%로 6위를 기록했다. 애플이 내놓은 중저가 모델 아이폰 SE 2022는 점유율 1.4%로 7위에 올라 뒤를 쫓았다.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LTE는 점유율 1.3%로 10위에 올랐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상위 10개 모델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 매출에서 2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상위 10개 제품 중 5G를 지원하는 모델은 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개보다 크게 늘었다. 애플은 같은 기간 일본과 인도에서 판매량을 늘렸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아이폰 SE 2022가 일본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아이폰 12는 일본, 인도에서 판매량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5위를 차지한 삼성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2 울트라는 2년 만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이어받은 제품으로 이전 노트 사용자들의 필수품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저가 모델 갤럭시 A13에 관해서는 지난해 나온 갤럭시 A12 시리즈의 성공을 복제했다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인도와 남아메리카에서 나오며 상위 10개 모델 중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우크라 지원국의 사이버 공격. 정보 수집 목적.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맹국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전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42개국에서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했다. 사이버 공격은 대체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후방 지원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전체 표적의 수는 128개였고 미국 내 기관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6개의 해킹 그룹이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등 수백 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MS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기관이 주된 공격 목표이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비정부 조직과 싱크탱크, 인도주의 지원단체, 에너지회사 등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됐다. 핵심 표적은 미국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많은 해킹에 시달렸다고 WSJ는 설명했다. MS는 보고서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뭉친 상황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은 해외 첩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킹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서방 국가들의 내부 정보를 얻는 데 집중됐다고 했다.
또 사이버 공격 가운데 3분의 1 미만이 표적을 훼손하는 데 성공한 경우였고, 이 가운데 최소 4분의 1은 정보를 탈취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MS는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세상 떠난 가족과 다시 대화. 알렉사 새 기능 선보여. 가족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CNBC는 22일 아마존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마스 콘퍼런스에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의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마존이 이날 공개한 시연 영상에는 한 아이가 알렉사를 향해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묻자 알렉사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담겼다. CNBC는 책을 읽어줄 때 알렉사의 목소리 톤이 더욱 부드럽고 인간적인 톤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로이트 프라사드 아마존 알렉사 수석 부사장은 알렉사를 동반자처럼 만드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1분 안팎의 짧은 음성 녹음만 있으면 고품질 음성을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알렉사가 상실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추억을 오래도록 남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이 기능은 개발 중에 있다며 언제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CNBC는 아마존은 사람들이 알렉사와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며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복제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김치는 중국어로 신치. 구글의 정정 요청.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및 봉사자들이 15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열린 하지엔 김장하지 행사에 참여해 열무김치를 담그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의 이른바 김치 공정에 맞서 구글 측에 중국어 번역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번역기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고 있어서다. 서 교수는 현재 구글 번역기에 김치와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간체자 및 번체자 모두 파오차이로 번역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구글 번역기에서 아직도 신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명시하고 있다. 구글 번역기에 김치를 입력하면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된다. 서 교수는 구글 측에 김치와 파오차이가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며 빠른 시일 내에 신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 지역에서 각종 채소를 소금물에 절여 만든 절임 음식이다. 서양의 피클에 가까워 김치와는 생김이 전혀 다르고 맛도 다르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까지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정부기관, 기업,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 다양한 곳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한 것을 꾸준히 바꿔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번역기에서 파오차이 결과를 확인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번역 평가를 클릭한 후 수정 제한하기를 클릭해 파오차이를 지우고 신치로 바꿔 구글 측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누리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